지금까지 이제 슬로우 무비 중에서 안경이라는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말씀드렸어요. 네. 예. 너무 네. 복잡해서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나는 들으면서 좋았어. 복습하세요. 좋더라고. 네. 저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를 보고서 힐링되고 좋았다, 저런 공간에서 진짜 나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맘맞는 사람들끼리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저런 일상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쵸.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맛있는 게 아니라도 돼. 거짓말하지 마. 네. 아니요, 괜찮아. 뭐든지 맛있거든.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슬로우 무비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거에 되게 공감을 느낄 건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까 목적이 뭐라고 했었냐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슬로우 무비를 보면서 힐링되고 너무 좋았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상에서 자기랑 맞는 사람들, 나한테 스트레스 주거나 저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나한테 스트레스 주거나 내가 힘들게 하거나 이런 주변 사람들 없이 그냥 아주 저 사람의 속내나 이런 건 전혀 모르지만 그냥 같이 즐겁게 밥 먹고 그냥 일상생활 하거든요. 그런 공감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면 부럽고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일상에는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같이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같이 일해야 되고, 그렇지. 그 사람 진짜 한 대 치고 싶은데도 참고 일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독실 보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 보면도 그러시죠? 눈동자 조절이 요즘에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공감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일단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네네. 공감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쟤네들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지, 뭐 저런 거 돈 있으면 누가 못해라고 생각하면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뭔가 좀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공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라.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공감받는 것 자체가 충족돼야지 행복이 발생하거든요. 공감이 왜 중요하냐면,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쓰는데, 러셀. 네. 버트란드 러셀. 네. 제가 이 책 자체는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목이 행복의 정복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그 파트 중에 세상과 맞지 않는 젊은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희망하시는 직업, 종교, 가치관, 정치적 신념이랑 자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믿고 있는 신념이나 관습이랑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네. 아니면 그 국가 자체, 요즘에 뭐 헬조선에서 한국 자체의 경제적 환경이나 여기 처한 환경 자체가 나랑 너무 안 맞고 경쟁 위주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나랑 싫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삶 자체가 스트레스고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속한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짜증나. 뭐 부모님은 생각이 달라.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은 다른 직업을 하래. 아니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되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냐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주변의 주위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감의 특징을 잠깐 설명할게요. 저희가 그냥 공감하면 상대랑 나랑 똑같이 느낀다라고 하면 공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감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 자체에 나를 대입시켰을 때 느낄 수 있는 상상적인 관념이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슬퍼하면 내가 똑같이 슬퍼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공감이 아니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나를 대입시켜봐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울고 있는 어떤 상황이, 슬픈 상황이 펼쳐졌어요. 네. 예를 들면 애완견을 키우는데 걔가 이제 나이가 돼서 네, 맞아요. 무지개다리를 건넜어. 네, 울어요. 네. 그럼 나라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했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 그래도 네. 공감하는 건가요?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때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강아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입할 때 나를 대입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는 나는 강아지에 별 관심이 없는 거를 기준을 대입하니까 당연히 슬픈 감정이 안 들죠.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공감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똑같이 객관적인 환경에 나를 대입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세계라고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네. 나도 슬퍼야지 공감하는 그치 거네. 그 사람의 세계는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슬픈 환경이나 세계에 처해져 있을 테니까 거기에 자기를 넣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게 아주 대표적인 거 2개만 들면 이해가 쉬워요.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했을 때 공감의 원리를 쓰거든요.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최상냥님이 최상냥이요? 요즘에 제 상냥해지고 있습니다. 알았어 이 자식아. 네. 최 사장님이랑 덕실님이랑 둘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쳐볼게요. 둘이 팀이에요. 근데 최 사장님이 붙잡혔어요. 둘 다 붙잡혀가지고 각각 방에 갇히게 됐어요. 뭐 근데- 제소의 딜레마가 덕실이가 일단 잘못했습니다. 게임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순사가 최 사장님부터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독실님은 옆방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최 사장님 막 이제 으악 소리가 때리고 들리죠. 물고문하고 그러니까 비명을 막 질러대기 시작해요. 덕실님이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될 거냐면 덕실님 상황이라면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겁에 질려야죠. 네.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무서워할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물고문 당하고 있는 사람은 최 사장이지 덕실님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 최 사장이 비명 지르면 그걸 듣는 순간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저 상황에 내가 처하면 당연히 무서울 거기 때문에 최 사장이 고문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최 사장이 공포스러워하는 감정을 나도 똑같이 상상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음이 나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거지. 예를 들면 그건 다른 간수가 있어요. 그 독립운동을 했었던 최 사장을 예외 변수 고문하는 걸 개입시키지 보면서 그 다른 간수도 고통스러워 할 거냐면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겠지.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러는 그렇지. 건데 그게 바로 공감 능력. 지금 예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네. 덕실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공감을 해서 쟤는 아프겠구나 아이고 안쓰러워라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다음이 나을 거를 알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실이도 그 공감이라는 것이 특정 환경에 내가 동일하게 처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는 건 인정한 당연하지. 거야. 그럼요, 당연히. 그런데 네. 이제 얘가 잘못됐다는 예시 거지. 자체가 얘가. 어쨌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최 사장님이 고문당한 상황에 나를 대입시켜도 내가 상상하는 감정 자체가 최 사장이 느끼는 공포 감정이랑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돼요. 쟤랑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지만 공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그 상황에 나를 대입시키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사례를 생각해 보면 좋냐면 맹자라는 책에 어떤 비유가 드냐면 모든 사람이 착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례로 많이 들어보셨을 때 우물의 비유가 나와요. 우물에 빠진 아이. 네네. 지금은 뭐 맞지 않지만 우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지. 근데 우물에 어떤 아이가 기어서 간다고 해볼게요. 2살이나 3살 돼서 자기가 원활하게 걷지 못하는 아이가 기어서 우물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속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우물을 기어오르고 있는 장면을 본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 상황에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있다 그러면 아이를 구해가지고 아이가 우물로 못 들어가게 하겠죠. 근데 그때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냐? 우린 되게 당황했잖아요. 깜놀했는데 아이는 깜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니까. 이때 저희가 아이한테 공감할 때 저희가 느끼는 깜놀의 감정은 아이가 느끼는 아무 생각이 없는 감정이랑 똑같잖아요. 감정 일치가 안 일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감은 어떤 거냐면 타인이 처한 상황에 나를 대입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상적인 관념을 공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덤덤할 수도 있겠구나. 타인이 처한 상황 자체를 이해해주면 공감이에요. 근데 똑같은 감정이 발생하지는 예를 않을 수 들어서 있어요. 아이가 사탕을 뺏겼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있는데 안타까워. 애기는 막 미치듯이 막 우는데 엄마는 울진 않고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공감일 테니까. 공감이지. 네, 오케이. 네. 아 그렇구나.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가 이제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고 하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의 입장에 나를 대입하는 것 자체를 못하는 거죠. 네네, 아예. 네네. 대입을 했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거는 오히려 공감일 수 있는 거고 네, 대입 자체를 못하고 내가 왜 대입해? 내가 쟤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고. 네.
이게 이제 공감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 자체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기 쉬운 거는 공감 능력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감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서 그래. 근데 저희가 슬로우 무비를 보고서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서로 어쨌든 깊은 사생활을 이제 연관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의 그냥 각자 존재를 존중하면서 어울려지는 일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 거예요. 공감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구성된 거예요. 일단 실제로 지금 당장 나를 공감해 주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하루하루 그냥 요리해 먹고 아침에 체조하고 그런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생활을 비판하거나 너 지금 쓸모없어서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냐? 너 그렇게 살면 진짜 망할 거?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들으면서 있다. 와, 너 정말 좋다. 네가 하는 생활 방식이 좋아. 이렇게 말은 해주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주변에서 호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걸 비난하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됐던 친구가 됐던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됐던. 근데 슬로우 무비에서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동경하거나 마음을 그렇죠.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예. 적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내 삶을 공감 못 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면은 뭐 어떤 진보적인 정치를 지지해. 근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정치적인 말이나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네. 적어도 내가 무엇인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항상 했을 때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뭐 백기사 신드롬 이런 거 하면 좋아하신 분들은 다 자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더 공감을 못 받는 환경에 취하기 쉬운 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이 자기 기준을 남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느끼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입시키는 기준은 항상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쉽게 공감하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 상황에 공감해주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예민하게 네. 생각하지 못하죠. 나는 내 상황에 100을 느끼는데 상대방은 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해. 네. 그죠? 그래서 더 공감받지 못하거나 상처받기 쉬우니까. 지금 제가 공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빠따 맛이 나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이 슬로우 무비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을 찾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거지 실제 현실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런 환경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이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서 생각해 볼 만해요. 아, 처음부터 네네, 내 처음부터. 인생을 설계할 때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쉽나? 쉽지는 않지만 뭐 하나의 고려 대상에 넣을 수는 있죠. 네네. 예를 들면 그 관료제 같은 어떤 상하 수직적인 걸 너무 불편해하는 사람이라면 뭐 공무원 쪽을 약간 좀 지향하고 오히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그쪽을 꿈을 꾼다든가. 그러니까 특히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되게 심한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기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뭘 해야 되냐면 경제적인 것만 너무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반드시 자기가 공감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에 속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군인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네, 분들의 네. 경우에는 네, 그렇죠. 진짜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사실 일단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를 해봐야 된다. 네. 내가 공감받을 수 있는 상황, 내 라이프 스타일과 유사한 곳으로 내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척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우리는 이 남쪽 섬마을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계 유지나 가족 문제 다양한 상황 때문에 나에게 맞는 환경, 내가 공감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에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 자체를 자기가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좋을 수 있냐면 그 보통 슬로우 무비에는 되게 보면 우와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생활 풍경이 나와요. 자연 환경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그 사시는 동네에 공원이나 뭐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장 좋고 그런 곳이 전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뭐 앉아서라도 잠깐 뭐 나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뭐 집 앞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캔맥주라도 한잔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자꾸 공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일종의 자기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군요. 네네. 근데 알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자연을 봤을 때 저희가 보통 힐링되거나 마음 편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자연에 속해 있을 때 자연이 나를 판단 기준이 없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공감했을 때 상대방들은 항상 자기 척도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옹호해 줄 수도 있는데 자연은 어떠한 판단 기준이 없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골이나 이렇게 외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자연을 접촉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도 그런 공간을 갈 수 있는 시간 자체를 확보하면 그치. 일상에서 행복도가 증가해요. 사실 난 있었어 이런 장소가. 어디 있어? 어디? 한 번씩 자기가 그렇게 마음의 위안 찾을 수 있는 장소 얘기해 볼까요? 나 어디 있었냐면은 네. 나는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편에 그 거리가 있거든요. 음식점 많은 거리가 있는데 금요일 밤이 되면 네. 난리도 아닙니다. 어떤 뭐랄까. 거기는 내가 말한 거랑 좀 다르잖아. 아니야. 근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이태원에 살았던 이유가 그건데 그 골목을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밤이니까 막 술 먹고 막 네. 흥청망청 되고 있는데 나 혼자 이제 쓰레빠 신고 난닝구 입은 다음에 이제 천천히 산책하거든요. 로컬처럼 보이겠네요.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렇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어디서 그지 왔나 보다 이렇게. 아니 다른 분들도 그런 채사장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구나. 네. 근데 나는 거기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 풍경 자체를 관조했던 거군요. 그렇지. 거길 왔다 갔다.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떤 여성분들을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보이긴 알겠습니다. 보이지. 보이지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떠세요?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는 이제 공부 막 하고 나서 밤늦게 이 퇴근할 때 있잖아요. 퇴근할 때. 퇴근이 아니라 학교. 예, 학교할 때 그 되게 막 내가 뿌듯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학교 교정이나 이런 걸 볼 때 나 뭔지 알아. 예, 엄청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위안? 평화 뭔지 이런 걸 알아. 얻었던 것 같아요. 딱 언덕길 딱 내려오는데 그렇죠. 하늘은 짙푸른 그 푸른색이고 다른 학교 다녔잖아요. 주황색 불빛이 막 켜 있고 예, 어두운 밤길을 네. 이렇게 혼자 처벅처벅 걷는데 모든 학교 비슷해. 예, 그때 되게 많은 위안감 같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지구가 다 그렇죠, 뭐. 저 되게 비슷한 걸 얘기한 게. 지구요? 또 지구가 그래 임마. 아니, 그 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디나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저는 이름도 붙였어요, 제가. 파란 시간이라고. 진짜 그게 몇 분 유지 안 돼. 10분 정도 지나면 딱, 새벽 말고. 아니 세련됐다고요. 그렇구나. 파란 새벽에도 그 파란 시간이 있고, 파란 시간이라고 밤에도 파란 불렀어요? 시간이 있어요. 예. 굉장히 문학성을 좀 그러니까. 근데 왜 네. 문학성이 아니라 그냥 파래요, 그때 진짜로. 그냥 하늘이 밝은 건 딱 사라지고 네. 완전히 과학적으로 딱 어두워지기 봤을 전에 때 파란색이어서 파란 시간이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주의적인. 그때는 세상이 진짜 파랗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짧아.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그게 딱 까매지거든요. 공간은 뭐가 있어요? 그런 공간. 덕실이가 마음에 드는 공간. 사실 지금 두 분이 학교를 얘기하고 저도 학교가 생각났어요. 저도 그 실험실 끝나고 그 6시에 걸어갈 때 완전히 하늘이 파래지거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파래지고 모두가 파래져 그냥 스머프 같이.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언제나 정치적인 그 어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시는 건가요? 그렇구나. 너무 좋았어 그때. 그러시군요. 언제나 설레었고 요즘도 가끔씩 그때가 있으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 파래질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길진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네, 독실에 또 유행어가 하나 나오겠네요. 파란 시간. 네, 진짜 파래지는 시간이 있나 봅니다. 이상한가? 왜 나 공감이 안 가? 아닙니다. 왜 웃는지 공감 저는 못하겠고. 이거를 약간 문학적인 비유로 생각했는데 진짜 파란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스머프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답니다. 네. 김도희는 어떤 그런 거 좀 추천 좀 해줘요. 뭐 어떤 데가 있을까? 보통 동네에서 찾았던 것들은 그 전에 살던 동네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 9시 이후에 밤이 지면 까매요. 그러면은 그림자처럼 뭐 나무도 깜정 그림자처럼 보이거든요. 네. 올림픽공원.
네네. 올림픽공원. 거기 술 먹고 배회하셨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거기가 저는 사는 곳이 그때는 올림픽공원 근처 가까워가지고 항상 밤이 늦으면 갔는데 그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경험 진짜 오래된 것 같아. 네네. 어떤 이런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천천히 걸었던 기억들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올림픽공원 같은 데는 이 밝잖아요.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더 밝아. 나무가 더 까맣고. 거기는 그거 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 파란 시간. 그렇구나. 근데 실제 되게 어두워요. 올림픽공원이 그치. 가로등도 되게 적고 가보면 음. 앞에 시야가 이렇게 밝게 확보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주변으로부터 조금 올림픽공원 굉장히 평수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밝은 데는 아니에요. 공원치고 독수리가 어두워도 얘기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도시의 하늘이 실제로는 붉은색이나 아니면 회색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사물은 검정색인데 그래서 아. 더 상대적으로 나무가 나무가 더 더 까맣게 어둡다는 거지. 그게 웃긴가? 왜 이런데.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아내랑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아내가 물어봐요. 그거를 저기 왜 이렇게 밝냐고 저기는. 하늘이. 예, 예. 고속도로로 이제 도시를 지나갈 때 네. 진짜 옆에 있는 대도시 옆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네. 그땐 그 대도시 윗부분이 정말로 밝은 거예요. 밤인데. 아. 막 새벽 1시 뭐 12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음. 옆에 지나가는 나무들은 오히려 시커멓고 그걸 지나서 이제 아예 시골로 접어들게 되면 또 하늘이 까매지고 그렇지. 그런 거 보면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구름에 반사돼서 보이는 거야 하는데도 실제로 밤이 어둡지 않다는 거에 되게 놀라게 돼요. 아, 구름에 반사되는 건 처음 알았네. 그렇지 구름이라든가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어. 그런 공간들이 다 있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찾아야 된다, 자기가. 네네. 그래서 네. 영화에서 실제로 그런 공간 자체에서 여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건 정말 드물잖아요. 어려우니까 네. 자기가 처한 곳에서 특히 자연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일정하게 확보해야 돼. 저희가 항상 행복해지고 저 하루하루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겠냐? 근데 뭐 그런 여유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행복해지거나 스트레스를 제거하려면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행복 상태가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거나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매일 평가를 받잖아요. 너는 뭐 어때? 너는 뭐 어때? 그러면 항상 매일 시달리다가 집에 퇴근하고 그렇죠. 들어오면 협소한 자기 규정이 생기거든요. 음. 뭐 일처리 제대로 못하고 뭐 돈도 얼마밖에 못 벌고 뭐 스트레스 상황이 자꾸 자기를 장가도 규정하는데 네. 자연이랑 맞닿으면 자연이 아까 평가가 없이 그냥 자연은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협소한 자기 자아감을 넘어서는 그냥 이렇게 확장된 여백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퇴근하시다가도 잠깐 뭐 집 앞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볼 수 있거나 하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머무시는 시간을 만드시면 행복도가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생명체인 것 같아요. 나무라든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네요. 내가 어떤 상태냐와 상관없이 너무나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이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 뭐 보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거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평가를 하지 않지만 대신에 나한테 공감도 안 해주잖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자연이? 제가 그렇지 그 공감을 자연이? 안 해주지. 내 상황을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내 상황에. 음. 또 제가 기대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 그룹을 지어가지고 얘기하라 이거일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가장 좋은 건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면 자기 가진 생각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룹이나 그 환경 자체를 적극적으로 찾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못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일 때문에 치여서 새로운 뭐 모임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못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여력이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시간 자체가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상에서 어떻게 하냐. 10분, 15분 정도라도 도망가라. 네. 그런 적극적으로 찾는 거죠. 자기가 쉴 수 있거나 여백을 줄 수 있는 장소를.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온전하게 긍정받을 수 있는 어떤 시공간을 찾는 거네요. 네네. 저희 그 오케이.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 그 편 이후에 그 자발적으로 모이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소모임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그런 걸 찾은 거네요. 네, 공감할 자기가- 수 있는 네. 공간을. 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조성하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네. 네. 그런 사람들, 닌겐을 찾아가라. 네. 두 번째, 병행하면 될 것 같아. 음. 어떤 환경 두 가지를 좀 찾으면 되겠다.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이제 연관된 건데요.
슬로우무비가 뭘 보여주냐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자고 하루 지내는 생활상을 보여주거든요. 일상을 그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힐링을 얻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왜 중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맨날 TV 틀거나 언론에서도 뭐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많이 하죠. 네. 일상이 왜 밥 먹고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하루하루. 아, 질문이십니까? 네네. 질문인가요? 네. 밥 먹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왜 중요하냐고? 네. 아 이것도 내가 얘기하면 틀릴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들어봅시다. 저는 도희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이게 무슨 네네. 말이야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가 있어요? 일상 아닌 다른 뭐가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움이나 어떤 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진 않죠. 그냥 하찮게 여긴다거나. 그치. 그리고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미래에 언젠가 발생하게 될 한 지점을 상정한 다음에 현재를 포기하고 달려가잖아. 그러니까 미래네요. 미래보다 일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질문이 그거죠. 네네. 저희가 예를 들어 대입을 위해서 막 고등학교 그렇지. 뒤에 미친 듯이 공부하거나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막 대학교 때 진짜 열정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스펙을 쌓거나 이럴 때 아침, 점심, 저녁 식구들이랑 맛있게 밥해서 먹어야지. 잠 푹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볼까? 이걸 기대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고3이요? 뭔가 아니요. 저희가 수험생이? 네네. 네. 취업 그리고 저희가 준비생이들. 무슨 아, 결혼을 해서 빠따 행복한 맞아야 가정을 꿈꿀 때도 하루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야지. 꼭 뭐 자기가 아침에 뭐 잠도 충분히 자야지. 뭐 이런 일상의 소소함을 꼭 목표로 하거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죠. 네, 어떤 직업이나 성취가 있거나 돈을 더 많이 벌면 굉장히 행복한 상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일상 자체를 목표로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렇네. 네네. 저는 좀 근데 일상이 목표에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네. 진짜로. 아침, 점심, 저녁 꼭 먹어야지. 아, 덕실이 희망이 그거 있잖아. 그렇지. 어떤? 매일 그 피자나 치킨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거. 제 꿈이 그거였는데 그 정도에 이제 근사해진 것 같고 이야, 성공했네. 실제로 그렇게 먹고 살진 않아요. 이렇게- 그 목표 자체가 저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되게 큰 목표인데 좀 그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 독실이는 실제로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그건 많잖아요. 많죠. 네. 깡쌤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제가 그 애니어그램 할 때도 되게 성취지형적인 맞다. 맞아요. 성취지형적으로 사업가 나왔잖아요. 네. 가까운, 사실은 저는 그런 목표의식이 되게 뚜렷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카모메 식당 같은 영화나 네네. 안경 같은 영화의 라이프에 사실 되게 공감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싫어하는 네. 분들 정말 많아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 얘기는 뭐 이따가 얘기해보시고 근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상에서 소소하게 밥 먹고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걸어다니는 그 평범한 일상에 그렇게 큰 가치 부여를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왜 그게 중요하냐는 질문이었잖아요. 질문 자체가 저기 죽음을 생각하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언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격언까지 들이밀지 않더라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억누르고 사는 거는 너무 그 앞으로가 불확실한데 근데 지금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야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답을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게 다 답이 될 수 있죠. 아. 제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일상을 그냥 보여주는 영화인데 저희가 보고서 힐링이 된다라는 거는 일상 자체에 대한 행복도를 느낄 수 있는 게 커지면 그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커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거예요. 일상에서 행복을 그렇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보통 일상을 무시하기 쉽고 일상 외의 것 어떤 특별한 것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바꿔 말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청춘을 부러워하는 거 아니면 더 나이 든 사람이 더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 청춘 되게 좋을 때지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원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감각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젊거나 청춘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 모든 일에 호기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같은 하루를 보내도 젊거나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천천히 가죠. 네네네. 어린애들은 하루가 길고
그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벤트야. 네네. 근데 이게 무슨 맞아, 그렇구나. 환경적 문제가 지금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만 청춘도 물론 힘들지만 그런 걸 제외하면 일상적인 상황에선 그렇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루하루 만족이나 소소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같이 즐거움을 느끼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느꼈던 상황을 얘기해주면 우리도 공감하면서 기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그래서 공감해요. 애완동물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거군요. 네네. 그렇죠. 걔네들이 막 해맑게 웃는 거 보면 나도 좋고, 그냥 고양이가 낮잠 자고 있는 게 좋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취미편에서 했었던 게 커피랑 빨래였잖아요. 네. 다 일상 일이거든요. 커피를 그렇네, 내리고 덕실이네. 물 끓여가지고 커피 내리고 그러면 이제 그 핸드드립을 하게 되면 커피가 위에 이제 빵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걸 보는 예?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커피를 내릴 때 이렇게 거품이. 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고 있으면 커피 가루가 빵처럼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 그거 보는 게 그냥 좋고 빨래하는 게 싫을 때도 있지 당연히. 추울 때 이제 베란다 나가려면 춥거든. 근데 나는 빨래가 좋아라고 생각하고 하면 좀 좋아져요 실제로. 그렇구나. 독실이는 진짜 이게 현실을 최대한 이렇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러려고 하는 것 하는구나. 같아요. 네네. 대단한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찮은 일상 아니면은 밥 먹을 시간 따위도 없는데 일상 어떻게 행복해 지나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루에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야 돼요. 앞에 거랑 연관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자체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가족 챙기느라고 진짜 정신없이 하루가 그냥 다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온오프 스위치를 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하고 왔을 때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냥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랑 힘들어서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서 대충 때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직장에서 있었던 짜증나는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직장에서는 말 못하고 있던 그렇지. 상황에서 마음을 터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네. 직장에서 걔가 말이야 진짜 옥수수 털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되겠디. 네네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으니까 공감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거 그렇죠.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 집에 와서도 지속돼요. 그러니까 업고 오프 있는 스위치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공감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루에 행복했었던 일을 소중한 상대한테 말하는 시간보다 짜증났었던 일, 오늘 집에서 애가 뭐 어떤 말썽패였다, 아니면 누가 돈 보내달라고 했다, 뭐 시댁에서 연락 왔는데 뭐 생활비 더 올려달라고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미 직장에서 치여있던 상태인데 집에 와도 휴식 모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돼. 인위적으로요.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향을 킨다던가 뭔가 의식을 하는 순간 온오프 스위치를 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퇴근하고 왔을 때 뭐 가정이 있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가 무슨 좋아하는 향초를 킨다던가 향초 살 돈이 없어 그러면은 뭐 촛불을 킨다던가 커피 내린다든가. 네네 아니면 커피라도 한 잔 마신다던가 하면서 진짜로. 회사 일과 단절시킬 수 있는 아니면 내가 했었던 일과 단절시킬 수 있는 그 순간을 자기가 만들어 놔야 돼요. 좋았어. 난 네. 도희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 이미 알고 있어. 도윤이 도윤님이 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수제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종류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해라. 공감받을 번째, 수 있는 환경. 두 번째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건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요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뭐 있어 그런 거? 저는 지금 공유합시다, 우리.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네. 왜냐면 이런 어떤 일을 제가 직접 겪은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네. 해보려고 시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울지 말면서 얘기해. 네. 울고 있어요, 지금. 눈물 나려고 그러지. 네. 깡쌤은 예를 들어 뭐 전자북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새로운 책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네, 새로운 저는 상품 모든 보거나? 일상에서의 모든 사건들이 자꾸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냐면 자꾸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려고 하고 이런 나도 게 좀 있어요. 어. 자꾸 내가 지금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이 책을 그냥 취미로 읽었던 적이 진짜 없어지고 계획적으로. 있고 목적이. 뭔가 목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대의 너비야 원고 한번 만들자 뭐 이런 거. 호모르데스를 방송하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어떡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 엄청 예, 계획적으로. 근데 제 삶은 사실은 막 뭔가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걸 좀 은연중에 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하루하루를 임시로 네. 살거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맞아요. 아.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유를 제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저 아내랑 둘이 뭐를 하냐면 예전에 엑스박스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예, 엑스박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우리 엑스박스 한번 하자 해서 둘이 같이 게임을 해요. 그게 딱 오프되는 거예요. 그 게임에 몰입을 하고 그냥 게임 중독 아닙니까? 아니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뭔가의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을 때 잠깐 하는 거죠. 혹은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 네. 한 편을 같이 봐요. 그럼 내일 일찍 나가야 되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그 드라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약간 일상으로 탈출을 하거든요. 자기 전에 한 편씩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전 그때 이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혼부부들이 그런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라든가 그런 거 혹은 위라든가 네.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말을 이렇게 제잘제잘 하는 것이 되게 좋지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내 편이 있으니까 좋지만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TV를 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혹은 같이 게임하는 게 되게 좋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전 지금도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독실님은 이제 게임기를 키거나 그렇죠. 요즘은 사실 커피를 게임은 안 하는지 내리는- 한참 네. 됐는데 뭐 커피를 내린다거나 그렇죠. 이런 순간들이 있네요. 네. 커피나 빨래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하는 거고 같이 하면서 둘이 같이 힐링이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난 지금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고 딱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여자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좋은 남편이다. 역시 결혼 2년 차는 달아. 결혼합시다. 예, 선배님 네.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김도희는 뭐 어떻게 그런 시간 있습니까? 최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없어. 나 깡쌤이랑 나랑 비슷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약간. 맞아 둘이 그러면서 네. 근데 나는 성취지향적인. 요즘에 이제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 현실을 살아봐야 되겠다. 맨날 미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한 번도 못했어.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거, 온오프에 대한 이벤트. 그래서 없어. 그냥 쉬어도 일하고 일해도 쉬고 맞아. 그냥 엉망진창으로 네. 지내고 있어요. 쉬고 있으면 죄책감 느끼세요? 혹시 두 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쉰다는 것도 없어. 그냥 쉰다는 생각 멍 때리고. 대단하다. 문명 같은 거 하실 때 그것도 일이에요. 그 방송을 위해 계획적으로 아니요. 예를 들어서 게임도 저한테는 뭔지 저는 예, 어떤 레벨이나 저는 성취를 위해서요. 아 그렇지.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그렇죠. 거예요. 사실 남자들도 사실 그렇죠. 많이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처럼 해요. 진짜 힘들어도 노가다처럼 할 때도 있고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그 온오프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자기만의 사건, 특별한 거, 소소한 걸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명상하니까 절에서 피우는 그런 향 같은 걸 태울 때도 인센스? 있고, 네. 아니면 음. 책을 봐요. 그 좋아했었던 것들. 근데 이게 책 보는 게 뭐 진짜 끔찍하다라고 하시는 분 책 보면 스트레스지만 잘 좋아하는 사건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빨래 개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빨래 그렇게 개거나 되는구나. 설거지하거나 이럴 때 그냥 거기 집중하면서 그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면 네. 좋아요. 그냥. 네. 그렇구나. 저는 그런 사건들이 다 어떤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 빨래를 5분 안에 할 갠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게. 빨래를 개는 것도 그냥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예, 거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요. 근데 이거 사건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고 싶을 때는 하거든요. 근데 일에 치이거나 힘들 때는 사람들이 안 해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지. 마음의 여유도 없으니까. 근데 이거 마치 저희가 오락할 때 생명 에너지가 밑바닥에 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건 자체가 자기를 고양시켜주거나 아니면 행복해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마치 일하는 것처럼 빠짐없이 계속 에너지 먹듯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환경을 만들고 네. 시간을 만들어라. 네, 환경과 온오프 스위치를 켜줄 수 있는 또 이벤트. 특별한 이벤트나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거든요. 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슬로우 무비 보면 특별한 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 있으니까 저러지. 나도 돈 있으면 저런 좋은데 여행 가서 저런 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네. 벌써 타락했어. 근데 저부터도 그래. 아, 진짜 좋겠다. 저런 데 가서 좀 며칠 쉬고 싶다. 그냥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돈도 저렇게 좀 여유롭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를 저희가 성취할 때 공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거나 아니면 온오프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사건을 만들 때도 자기가 어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자기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먹고 살만도 해지고 주위에 신경 쓸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이런 상태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챙긴 다음에 일상을 누리는 행복한 삶도 살면 좋겠지. 그러니까 옵션으로 그렇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거는 없고 있으신 분도 있겠죠, 물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마이너스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것도 다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라는 거는 이루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제한된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일상을 행복하게 누리는 거에 대한 가치 부여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최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깡쌤처럼 어떤 성취하는 거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자기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버려야 되거나 포기해야 될 게 뭔지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게 잠들기 전에 만약에 내가 80이나 100살까지 산다고 전제하지 않고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내 생이 마감된다라고 하면 어떤 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아니면 뭐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는 훈련들이 있으면 자기한테 정말 좋고 어떤 거는 불필요한 건지를 가려낼 수 있는 선택을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쉬우니까 저런 여유를 누리지라는 생각 자체는 옵션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에서 어떤 걸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 마이너스식으로 생각해보는 선택의 습관이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닌 걸 제껴나가라 하나씩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끝입니다. 네. 재밌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은 각자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해주시지요. 이걸 처음에 내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꿈꾸는 삶의 모습, 자기가 바라는 뭐 삶의 모습. 삶의 모습. 네. 내가 바라는 삶, 뭐 성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부자의 삶일 수도 있고. 뭐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 어땠어요? 그 방송 처음에 물어봤으면 다르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다 까먹고 듣고 제가. 나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답이 정해져 네, 있어요.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예. 저는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거와 관련된 일화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로또로 100억 됐다. 그러면은 뭘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뭘 하고 싶나? 그랬더니 없어. 말도 안 돼. 그냥 여행하면서 책 읽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삶을 소소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 하면 되는 거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그렇게 살았어. 미래 하나 목적만 설정한 다음에 마치 그냥 임시로 사는 사람처럼 청소도 안 하고 대충 살고 어차피 어질러펴질 거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임시로 살았었거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임시로 살 수 있냐면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획득한 다음에 그때부터 제대로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집이 아니면 집을 꾸미지 않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금방 죽을 텐데 사실 성공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까 전에 김도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조율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안 돼 잘. 왜냐면 살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원하는 삶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여행하고 책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덕실이는? 독실님 스스로도 일상에서 굉장히 소소한 행복들을 잘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밤하늘 이야기도 사실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돈 들지 않는 취미이고 그 하늘을 보면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사실 하늘을 보고서 저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대는 성숙한 사람. 네. 깡쌤은 저는 지금 이제 독실님 이렇게 보면서 네. 좀 부러운 측면들이 저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소소한 데서 잘 어떤 즐거움을 찾거나 이랬던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창 좀 뭐 성취지향적으로만 살았고 제 자신을 약간 학대하듯이 하는 경향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아픈 것도 그런 것 때문 그쵸, 아니었지. 약간 네, 그런 그쵸. 면도 있으니까 뭐 하나에 몰입하면 진짜 거기에 막 빠져들어서 약간 자기를 학대할 정도로 열심히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뭐 수도승처럼 살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영화랑 대비를 시켜보면 네. 제가 살았던 삶은 일종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대부 같은 삶이 예, 진짜? 마이클 콜레오네처럼 어. 막 살았던 것 같은데 제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많이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도 또 한번 한가닥하는. 가는 삶. 근데 네. 하여튼 오늘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돈이 궁금한 게 네. 지금 대부분 말씀이 나와가지고 궁금한 건데 어떠한 삶이 더 좋은 삶이다고 우열관계는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슬로우무비에 나오는 일상적인 삶이 좋다라는 것도 없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성취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일상의 그냥 소소한 만족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 중에 하나를 보여주신 거죠. 네네. 김도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요? 저는 당연히 일상에 만족하는 삶이에요. 역시 네. 도희는 달라. 네. 저는 어떤 어려서부터 뭘 성취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쟁의식이나 남들보다 못해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도 못 느껴봤어요. 되게 못하면 자존심 상할 만도 한데 그런 누구나 봐도 자존심 상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거나 이런 거거든요. 보면 저한테 중요한 건 그냥 하루하루 내가 만족하는 삶이지 뭔가 성취하고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욕구가. 네.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지대무비로 천천히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즐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15초씩 네. 마무리한 다음에 네.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저도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 가는 길에 네. 파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파란 시간. 꼭 한번 지났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타임이 딱 있습니까? 그럼요. 10분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요?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일상의 어떤 소소한 즐거움들에 대해서 사실 좀 무감각한 측면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도 좀씩 변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혼자서만 추구했던 그런 삶의 스타일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예, 저 자신도 버티기 힘들고 그런데 근데 또 결혼이라는 어떤 큰 변화를 겪고 나니까 사실 이제 제 아내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상의 어떤 소소한 데서 굉장히 즐거움이나 이런 걸 잘 찾는 스타일이면서 저도 좀 많이 배워야겠다. 예, 저런 많이 성숙한 인격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이 먹고 살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최소한의 무엇인가가 해결된 다음에야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얘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깡쌤이 해줬던 얘기가 있었어. 근데 넌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난 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적용되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해. 경제적으로 먼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내가 노동하고 일하고 바쁘게 사는 거 기본인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런데 오늘 김돈이 했던 얘기 병행돼야 되는 것 같아. 먹고 사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네. 조금씩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현실에서 무엇인가 최소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거 그것들이 병행돼야지 좀 건강한 삶이 아닌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 듣고 좀 생각이 났는데 사람들마다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돈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거기로 떠나는 과정이 안 나와 있지만 본인도 많은 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택시를 한번 탈 때도 생각을 하잖아요. 버스를 타면 이거면 되는 거고 걸어가도 되는 건데 굳이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를 타면 얼마나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누구나 이제 손해보는 건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돈은 그런데 시간은 모두가 공통이거든요. 돈이 많아. 굉장히 돈이 많고 내가 수십억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럼 탱자탱자 놀고 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더 어렵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면 그 중에서 10분, 20분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떼는 거는 사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것조차 좀 감히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24시간은 동일하고 그럼 그 중에 일부를 떼는 거 정도는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독실이한테서 어떤 도인의 면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덕이 마무리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영화 소개해드렸는데 제 아들 소개해드리는 방법에는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공짜인 방법 그리고 시간도 한 5분 10분 정도면 되니까 에너지 캡슐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행복을 조금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번, 2번을 매일 한번 꾸준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대무비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덕실이가 준비하고 있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준비한다고. 파란 시간. 파란 시간. 파란 시간 준비한다고. 두둥. 블루 타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 é tarde, me perdoa. Trago desencantos de amores tantos pela madrugada. Se é tarde, me perdoa. Eu vinha só cansado. Tchu-tchu.